지금 이 내란을 막으려고 내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합법적인 기구는 입법사법 행정부 중에서 입법부의 3분의 2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이 내란 세력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또 내란 체제를 내란 세력이 지배해온 체제를 지속시키려고 계속 애를 쓸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왜 처음에 이제 김상진 열사의 이걸 읽었냐면 50년 전에 이분이 이제 이걸 읽고 그 당시 자유성토대회라는 거였어요. 서울농대 자유성토대회라는 데서 연단에 올라가서 이걸 읽고 바로 자기 배에 칼을 찔러서 바로 사망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의 피로 이제 이루려고 했던 민주주의가 아직도 못 이룬 거예요. 아직도. 오히려 상식 있는 국민들은 국민들이 미안해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동안 희생했던 수많은 분들한테 미안함을 갖고 저런 체제를, 저런 시스템을 저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게 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저 때처럼 김상진 열사처럼 할복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아직은 투표라도 제대로 해야죠. 네, 미안하다라는 심리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소장님께서도 받아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그거에 포함됐죠. 예.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내란은 매우 특이한 내란이죠. 보통은 내란은 정권을 잡지 못한 쪽에서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정권에서 내란을 진압해요. 통상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내란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엔 친위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킨 주체가 대통령이에요. 즉 내란 수괴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내란 세력이 누구냐? 대통령과 함께 참여한 정부입니다. 즉 행정부, 검찰, 뭐 사법부, 그다음에 경찰 다 동원됐고요. 군대, 심지어 일부 국회까지, 국힘당까지 동참한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광범위하게 정부에 포진해서 윤석열을 수괴로 해서 입법사법 행정을 다 잡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내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내란 종식을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이럴 때. 내란 종식은 행정부나 사법부나 검찰이 주도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 의회 중에서 내란에 참여하지 않은 내란에 반대하고 내란을 저지시키는데 앞장선 의회 권력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중심의 의회가 내란 진압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초기에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친 게 아쉽고 그 내란 세력 전체를 제거하고 임시정부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거국정부를 세워서 내란 진압을 했다면 좀 속도가 났겠죠. 근데 현재 형국을 보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나머지 내란 세력은 다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바뀐 게 없죠, 사실. 그대로예요. 이거는 내란을 일으켰을 때 내란 수괴를 일단 직에서 해제했지만 나머지 내란범들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거든요. 더 나가서 알박기도 계속 하고 있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은 어떤 뭐 얘기를 꺼내더라도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이다. 이번 대선의 성격은 내란 종식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내란이 종식되는 거고 사회 대기업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면 내란이 지속되는 거고 내란이 다시 재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완전한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나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겠죠.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의원님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하고 나서도 진짜 내란 종식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사실 내란 종식을 하기 위한 작업이.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 헌법 수호 세력 대 헌법 파괴 세력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정권이 바뀐다고 할지언정 금방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헌재 재판 결과나 선고가 늦어지면서 3월 28일 이 살롱 나왔을 때 사실 좀 격분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저들은 법을 총처럼 휘두르고 칼처럼 쓰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돌아와도 아마 군사 계엄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법으로 계엄할 것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사실 약간 이런 사태들이 조금 짐작이 됐던 그 순간이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면이 되더라도 매우 힘들겠다는 그때 굉장히 강렬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냐? 지금 진짜 쿠데타 세력은 제가 보기엔 윤석열은 배우 내지는 거의 꼭두각시 그 진짜 쿠데타를 설계한 사람들조차도 통제가 좀 쉽지 않았던 플레이 버튼이었던 거예요. 이 플레이 버튼이 좀 고장이 난 거죠. 우리 왜 리모컨이 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리모컨이 내 말을 잘 들어줘서 적당한 시간도 기다려주고 모든 게 다 세팅이 됐을 때 눌러줘 했을 때 딱 버튼만 눌렀어야 하는데 이미 군은 생각보다 이 대통령 한 사람의 군 통수권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규명이 싹 된 상태였고
그거보다 이제 이 법비들은 깨달은 거죠. 아이, 법이 더 쉽네. 법이 더 구멍이 많고. 네. 자, 뭐냐면 첫 번째 사법부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기현 판사. 움직였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보는 데서 즉시 항소를 안 했어요. 네. 풀어져 버렸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무정. 검찰의 순회라는 사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움직이면 가능했고 그때 벌써 3월 28일 일이 다 일어났죠. 자, 그리고 어떤 거냐면 헌법재판소에 잘 움직이면 다 가능하겠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흔들고 있었어요. 외부 세력을 통해서 흔들면서 내부적인 압박을 가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 가서 흔들면서 양동작전 정도가 아니죠. 뭐 3동, 4동 작전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뭐냐. 그러면서 저는 저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나쁜 욕망도 잘 안다고 봐요. 그래서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되자마자 뜬금없이 개헌론 같은 것들이 몰고 왔던 거는 개헌론이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개헌론이란 진군 상태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분출된 거예요. 저는 이 역시도 양동작전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통한 쿠데타가 그 전부터 계속 진행이 돼 있었고 친일 쿠데타는 왜냐하면 너무나 현격하게 도드라진 대권 후보로서 명약관화한 야권의 대표 주자를 사법살인하려는 걸 왜 사법 쿠데타라고 안 부르나요? 꼭 총칼, 군대를 국회에 보내야만 쿠데타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다들 무감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까지도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서야 좀 더 눈길을 주는 것뿐이지 저는 계속 진행 중이었고 안가 모임에 갔던 그 네 사람이 왜 전부 다 법률 관계자여야만 하는가. 법률 사법 쿠데타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사실은 이 쿠데타의 본질도 저는 사법 쿠데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잘못 쓰인 어찌 보면 그런 법이 총칼보다 무서운 것 같습니다. 유근 시인님, 예, 말씀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최근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말인데 리걸 오토크라시라고 하더라고요. 법 기술을 통해서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새로운 통치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딱 리걸 오토크라시에 딱 갇혀 있는 사. 요즘 근데 사실 우리가 크게 착각한 게 있어요. 윤석열에 너무 가려 있다 보니까 그것이 큰 불이고 나머지는 다 잔불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위산저산 있잖아요. 그냥 그 국힘, 언론, 그 검찰 이게 다 큰 불들이었던 건데 그 사람이 고사람이 살아 있었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진짜 되치게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최후의 일각까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로 이번 대선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요즘 느끼는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긴장하고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싸우자 이런 말씀. 한마디로 악은요 매우 입체적이고 깊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득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법을 통해서 눈에 띄지 않게끔 이런 일을 벌이고 있고 유근 씨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저도 공감합니다. 이 산불이 났는데 나무 한 그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 예. 위산- 아유.